안녕하세요. 77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건축에서 많이 쓰는 페인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페인트가 건축에서 페인트는 쉽게 생각하면 여자들 얼굴에 화장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화장을 잘하면 정말 몰라보게 이뻐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페인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색상의 변화로 인해서 질감, 그쵸? 또 광택도 낼 수 있고, 예? 화장하고 똑같아요. 뭐 반짝이도 넣을 수가 있고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페인팅만 잘해도 건축물의 뭐 익스테리어는 뭐 또 그렇다 쳐도 인테리어 분위기를 굉장히 바꿀 수가 있어요. 아주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페인트로는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뭐 재료도 여자들 그 화장품하고 뭐 같은 재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장할 때 그 뭐예요? 기초 화장 베이스죠, 베이스. 그 베이스가 똑같아요. 페인트 할 때 쓰는 그 초벌 기초 그 선철이라 그러는데 그 베이스 퍼티 뭐 이렇게 똑같습니다. 여자들 파운데이션 그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그 탈크라고 그 활석 가루 그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은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돌가루인데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르게 되면은 얇은 두께가 되더라도 뭐 잡티, 기미 뭐 이런 거 다 가려집니다. 색깔 전부 가려지고 하얗게 뽀얗게 돼요. 예, 그게 이제 주 원료가 탈크라고 그 활석가루 그게 많이 들어가는데 페인트에도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피부에 쓰는 뭐 화장품 재료는 특히 안전성 같은 거 다 검증해서 이제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뭐 페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실내에 쓸 때 다 우리 인체와 근접해서 있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 또 안전성, 무독성 뭐 이런 거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인트에 쓰는 탈크는 조금 이제 그 입자도 좀 곱지가 않고 조금 화장품 재료하고는 다르지 뭐 주성분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제 탈크 자체가 돌가루잖아요. 그래서 그거 접착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착 성분이 좀 들어가요.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겠지만 페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접착 성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색을 바꾸려면은 색상을 좌우하는 요소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염료고 하나는 안료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염료는 말 그대로 염색하는 건데 이렇게 색상이 어떤 재료에 스며 들어가서 착색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염료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옷감 같은 데 물들이는 거 그런 거는 안료가 아니라 염료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글쎄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를지 모르는데 봉숭아라는 꽃이 있어요. 그 봉숭아 꽃을 따서 또 뭐 백반인가 뭐 그 가루를 빻아가지고 이렇게 손톱 위에다가 그걸 얹어서 봉숭아 잎을 이렇게 감아놔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자고 나면 그 손톱이 봉숭아 물이 들어요. 그러니까 색이 좀 이쁘진 않은데 그 뭐 이렇게 분홍색, 주황색 같은 색으로 듭니다. 봉숭아 물들이는 건데 그게 염료의 개념이에요. 염료 스며 들어가죠. 그다음에 안료는 요즘 많이 쓰는 매니큐어가 안료입니다. 도마기 형성이 돼요. 안료를 쓰면. 그래서 페인트에서도 안료도 들어가고 뭐 염료 종류도 들어가 수성계통, 스테인 같은 데는 염료 개념인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색상을 좌우하는 거, 또 도막을 형성하고 은폐력을 갖는 물질과 접착력을 갖는 그 접착 성분 뭐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사실 페인트를 분류한다는 게 정말 화장품을 분류하기만큼보다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화장품도 종류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렇듯이 그걸 분류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지만은 조금 크게 이제 분류를 해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제 첫째 페인트가 투명 페인트가 있고 불투명이 있어요. 뭐 투명 페인트는 뭐가 있냐면은 뭐 라카, 투명 라카, 그 다음에 투명 우레탄, 또 바니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성 또 그 투명 칠도 있고 수성 스테인 같은 거. 그래서 투명은 어떤 재질의 그런 질감, 색깔, 무늬 이런 걸 다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 이제 도막을 형성시켜 줄 때 라카라든지 이런 거 써요. 그러니까 나무도 그냥 해놓으면 나무에 뭐 습기라든지 오염 물질이 스며들기도 하고 표면 보호를 위해서 투명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라카라든지 우레탄, 바니쉬. 바니쉬는 뭐예요? 물에 좀 약하죠. 열에도 약하고 보통 뭐 니스라고 말하는 게 그 바니쉬인데 옛날엔 바니쉬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바니쉬를 칠한 무슨 테이블 같은데 뜨거운 뭐 어떤 뭐 뚝배기를 놓는다든지 그러면 밑에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바니쉬는 이렇게 좀 약해요, 칠이. 그러니까
접착성도 좋고 탄력도 좋은데 바니쉬는 조금 약해요. 어쨌든 투명칠과 불투명으로 나눈다. 불투명은 뭐 굉장히 많아요. 색상 종류도 많고. 자, 보세요. 이게 요거는 지금 노르표 페인트라는 메이커에서 나온 건데 여기 칠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게 모두 몇 가지 칠이나 될 것 같아요. 이게 1000가지가 넘는 칠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페인트 메이커 본사 고유 번호도 있고 또 먼셀의 색표집 그렇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색에서 고르면 돼요. 요즘에는 하도 이게 발달을 해가지고 이런 색 표지에서 골라서 딱 지정을 하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색을 다 맞춥니다. 그래서 딱 나와요. 그거 갖다 칠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할 거는 여기서 이렇게 보는 이제 색 있어요. 뭐 여기서 어떤 색을 골랐잖아요. 이렇게 색을 골랐으면은 이거를 실제 칠을 넓은 면적에 하면은 굉장히 진해 보입니다. 색상이 진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딱지로 보는 거하고 넓게 보는 거 면적 효과라 그러는데 그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데는 예를 들어 칠을 하나 이제 골랐잖아요. 그러면 이 칠을 좀 넓게 이렇게 칠해 보면은 좀 더 느낌을 알 수 있어요. 그 작은 딱지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뭐예요? 이렇게 좀 연해 보입니다. 넓게 칠하면 굉장히 진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명 칠과 불투명 칠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수성 페인트, 수성 도료와 유성 도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성, 유성 뭐냐? 그러면 말하자면 유성 도료에는 물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유성 페인트는 말 그대로 기름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성은 물로 이렇게 이제 타기도 하고 희석시킬 때 그렇게 하는데 큰 차이가 이제 이거를 농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칠할 때 너무 뻑뻑해도 안 되고 너무 묽으면 또 칠이 질질 흐르고 그래서 유성 도료는 뭐가 있어요? 라카, 에나멜, 뭐 우레탄, 바니쉬 이런 종류들이 유성 페인트입니다. 그리고 수성 도료는 말 그대로 이제 수성 페인트. 수성 페인트는 내부용이 있고 외부용이 있고 외부용이 좀 더 뭡니까? 내구성, 또 기후에 대한 내후성 더 좋죠. 접착성도 좋고. 그래서 외부용이 좀 더 비싸요. 그 다음에 내부용, 외부용 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수성 페인트의 그런 어떤 물리적인 형태로 분류했을 때는 에멀전 페인트라고 합니다. 수성 페인트 종류가 뭐 메이커마다 자기네 고유 이제 이름들이 다 붙어 있는데 그건 제품명이고 에멀전 페인트다 하면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면 여러분들이 그 여름에 그 곡식가루를 빻아서 미숫가루 하시죠 미숫가루. 그럼 물에다가 미숫가루를 탔어요. 그럼 그 곡식가루가 물에 녹지는 않죠.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단맛을 좋아하면 설탕을 넣었어요. 그러면 설탕은 어떻게 돼요? 물에 녹아요. 근데 곡식가루는 녹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미숫가루를 붓에다가 찍어서 벽에다 바르면은 결국 물기가 다 날아가고 나면 거기 뭐예요? 미숫가루가 딱 붙어 있죠. 페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하고 미숫가루처럼 생긴 알료, 도료, 알료, 그러니까 무기질 가루가 들어가고 거기에 약간의 접착 성분이 되는 접착제가 들어가고 그거를 휘저어가지고 그 휘저었을 때 에멀전화가 됐다 그러죠. 물과 그 도료 입자, 그러니까 무기질 알갱이, 알료들이 녹아서 섞인 건 아니에요. 녹은 건 아닌데 이렇게 물 속에 다 골고루 흩어져 있는 거. 우유도 말하자면은 단백질의 에멀전입니다. 그게 물에 녹아서 우유 그 단백질 성분이 물에 이렇게 녹아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날아가고 나면 그 우유 단백질이 다 알갱이 이렇게 분유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에멀전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고 수성 페인트가 대부분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유성하고 수성하고 나뉜다. 근데 그러면 유성 도료의 어떤 그 농도 조절, 희석제는 뭐가 있냐면 신너라는 게 있어요. 신너. 근데 주의할 거는 신너에도 이 세기가 있다, 강도가 있습니다. 용제로서. 그러니까는 라카는 라카 성분이 라카 신너에 이렇게 녹아 있다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매니큐어에다가 아세톤이 매니큐어를 녹이죠. 용제입니다, 용제. 그리고 매니큐어가 너무 뻑뻑해지면은 아세톤을 몇 방울 넣어서 휘저으면은 희석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세톤하고 휘발유하고 다르듯이 이 에나멜용 페인트 신너가 있고 라카용 신너가 있고 또 우레탄용 신너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에나멜을 칠이 돼 있어요. 에나멜이 칠이 돼 있는 데다 그 위에다가 라카를 칠하면 라카 성분 안에 있는 라카 신너 성분에 의해서 그 먼저 칠했던 에나멜이 녹아서 들뜨기 시작합니다. 우글주글 막 일어나요. 완전 망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칠이 된 에나멜을 다 긁어내든지 에나멜하고 바니쉬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바니쉬나 에나멜을 다 긁어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라카를 칠하면은 그런 현상이 없는데 그 긁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라카를 안 칠하고 그냥 그 위에다가는 같은 성분의 에나멜이나 바니쉬를 칠해주면은 그렇게 녹아서 일어나는 현상이 적어진다. 그걸 막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라카는 라카 신너, 라카 희석제죠. 에나멜은 에나멜이나 바니쉬는 에나멜용 신너. 그 구별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녹이는 성질이 강하냐? 그러면은 라카가 굉장히 강합니다. 라카는 다 녹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라카 칠이 돼 있는 바탕에 에나멜이나 바니쉬를 칠한다. 그럼 이상 없습니다. 그대로 칠이 잘 돼요.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성도료는 물 자체가 희석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성도료가 너무 뻑뻑하면은 물을 좀 칠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제품으로 그게 뭐 사막건가 어디 누구나라에는 또 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이제 우리 실내에 벽지로 이렇게 도배가 다 돼 있어요. 근데 벽지를 다시 바꾸자니까 번거롭고 색만 바꿔서 좀 분위기 바꾸자 그래서 이렇게 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만한 박스에 딱 띄워보면 거기 뭐예요? 이렇게 순두부처럼 수성 페인트인데 이렇게 굉장히 점성이 강하게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즈에 맞는 로라라고 이렇게 털 달린 그 우리 뭐에 여기 뭐 이렇게 먼지 제거하는 그 로라 있잖아요. 그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로라로 이렇게 찍어서 칠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점성이 높게 순두부처럼 만들어놨냐? 이 칠이 묽으면은 로라 하면서 막 이렇게 튑니다. 일반인들이 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전문 칠하시는 분들은 잘 하는데 그래서 일반인들이 쓰기 알맞게 그렇게 걸쭉하게 만들어가지고 꿀처럼 잘 튀질 않아요. 그 대신 뭐예요? 도막이 좀 어차피 두꺼워지고 그러는데 그런 도료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요즘에도 뭐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칠의 종류가 하도 많이 개발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성 페인트에서는 이 접착 성능도 좋아야 되고 또 기후에 대한 내후성, 특히 외부용 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칠이라는 게 투명, 불투명, 또 유성 페인트, 수성 페인트 이렇게도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은 칠이라도 하도가 있고 상도가 있습니다. 아마 하도는 뭐고 상도는 뭐냐? 하도는 밑칠이라고 보면 돼요. 베이스 칠, 베이스. 화장할 때도 먼저 파운데이션 먼저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도라는 거는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칠. 예. 그래서 하도를 칠하고 그 위에 상도를 칠하는 또 칠이 있고. 근데 하도를 칠하려도 바탕이 너무 안 좋아요. 바탕이 너무 안 좋고 접착 말하자면 그런 성질이 필요할 때 다시 말해서 세멘트 바탕인데 세멘트가 막 부실부실 일어나면서 계속 가루가 떨어지고 그 긁어도 계속 부슬부슬 막 가루가 떨어져요. 그럴 때는 그 접착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플라이머라는 거를 한번 도포해주고 그 다음에 하도 칠하고 상도 칠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다 퍼티를 발라서 표면을 매끈하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는 거진 제 생각에 그래요. 한 80%는 밑작업이 중요합니다. 네. 바탕 작업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어떤 흠집 나가지고 저 칠하러 공장에 가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자동차 찌그러진 거 다 판금이라 그러죠. 피고 거기다가 또 그게 철판이 매끈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퍼티 작업이라는 걸 해요. 일정의 두께를 입히고 그걸 또 굳은 다음에 갈아내죠. 이제 굵은 페이퍼, 샌드페이퍼, 그 다음에 좀 고운 거, 나중에 굉장히 고운 걸로 갈아서 표면을 매끈하게 해요. 거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칠을 올리게 되죠. 그거 잘못해 놓으면 그거 정성껏 안 하고 그냥 거친 페이퍼로 끝내고 그냥 하면은 그 막 자국이 다 나요. 페이퍼 자국 다 나고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칠은 밑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좀 특수한 칠은 이 경화제를 넣고 칠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레탄 페인트라든지 그건 이제 페인트로 쓰기보다도 방수제 같은 경우 에폭시 또는 뭡니까 우레탄 같은 거는 칠이 이렇게 통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A, 하나가 B. 그러면 칠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그걸 도포하기 전에 A와 B를 섞죠. 섞어서 그때부터 이제 화학작용으로 막 굳기 시작합니다. 방수제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우레탄이라든지 에폭시 그런 거는 그 경화제를 타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밖에 특수 도료는 뭡니까 뭐 시온도료라는 게 있어요. 시온도료. 뭐냐면 카멜레온 도료라고도 하는데 얘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온도에 따라서 색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30도일 때는 파란색이었는데 이게 열받아가지고 한 100도까지 막 올라가고 그러면 빨강색으로 변하고 그런 도료가 있는데 그거 어디다 쓰냐? 뭐 여러 산업 여러 군데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저유 탱크. 그 얼마 전인가 한번 불이 났었죠. 그 외국인 일하시러 온 분이 그 뭡니까 풍등 불 붙여서 날리는 풍등이 이렇게 날아가서 그 불이 붙은 적이 있어요. 저유 탱크 외부에 특히 경질유, 휘발유 같은 거 말고 이 벙커 CU라든지 그런 이 대류가 잘 안 되는 걸쭉한 그 기름 저유 탱크에는
시온 도료를 발라놓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화재 때 불이 붙으면은 그 겉에 표면에 그 저유된 그 깡통, 철통 그게 색이 막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 색이 바뀌어서 저유된 그 밑에까지 거친 내려가면 빨리 다들 도망가야 돼요. 밑에 왜냐하면 그 기름때 그 밑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 끓어서 확 넘치면서 그 불이 확산됩니다. 어쨌든 그런 시온 도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크래킹 도료, 1차 도료 바르고 2차 도료를 또 도포하고 나면은 금이 쩍쩍쩍쩍 갑니다. 네, 그런 특수한 도료가 있어요. 그 밑바탕에 뭐 예를 들어서 황금색 도료를 딱 입혀요. 그다음 2차 도료를 거기다 도포하면은 금이 쩍쩍쩍 가면서 금 사이사이로 황금색이 이렇게 보이는 크래킹 도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밖에는 이제 칠의 종류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칠하는 기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칠을 뭐 투명, 불투명, 뭐 유성, 수성, 막론하고 유광이 있고 무광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실내에 칠을 한다 그러면은 메인 컬러라고 있어요. 이게 주조색이라고 해요. 주조색. 주종을 이루는 전체적인 색깔. 뭐 천장이라든지 벽. 이 메인 컬러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색. 그 다음에 포인트 컬러라고 있어요. 포인트 컬러라는 거는 어떤 몰딩이라든지 뭐 이런 거 테두리, 뭐 이제 조명의 갓 같은 거 그런 거 포인트 컬러라 그러는데, 그렇게 나눠 가지고 색을 정하게 되는데, 이 광택이 나는 칠, 유광 페인트의 성격은 어떠냐면 굉장히 색깔을 막론하고 화려해요. 번질번질하니까. 그리고 표면에 굉장히 매끈하기 때문에 번질번질하죠. 그래서 오염이 잘 안 되고 뭐 오염돼도 닦아내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해서 무광 페인트는 굉장히 온화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수성 도료가 무광으로 많이 쓰는데 뭐 유광도 나옵니다. 근데 무광이 자세히 이렇게 저 확대해서 보면은 표면이 굉장히 좀 거칠죠. 그래서 무광이 되는데 때 타기 쉽고 또 뭐 오염이 되면 잘 닦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 잘 안 닦여. 그래서 유광으로 또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때 타는 거 무서워서 유광으로 해놓으면 번질번질한 게 굉장히 좀 격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예. 물론 광택으로서 이렇게 화려한 그런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대리석 바닥 광택 폴리싱 해가지고 깔아놓으면 멋져요. 그것도 좀 고급스러운데 이 칠에서는 이렇게 광택으로 너무 하면은 조금 화려한 건 있는데 망칠 수가 있다. 언측에서. 자동차는 뭐 화려하고 또 색깔도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광택으로 하죠. 광택. 일부러 또 요즘에는 무광택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차를 일부러 갖다 막 무광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미리터리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광택, 무광택. 그러니까 또 그 중간 반광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무난하게 하려면 무광택이 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칠에서 색상에서 크게 나누면 이제 유채색, 색상이 있는 색과 색상이 아예 없는 무채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명도만 있죠. 밝기, 검정, 회색, 흰색, 백색. 무광이죠, 무광, 그레이. 회색 계통.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인 우리 이제 색에서 무광택 색의 바탕에는 회색이나 흰색 그런 바탕에는 어떤 색을 갖다 적용을 해도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유채색, 색상 있는 빨강, 파랑, 노랑 뭐 이런 색깔을 많이 씀으로써 이런 분위기가 어떤 연출이 성공하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굉장히 좀 강렬한 색이 들어가고 알록달록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실의 뭐 특징, 용도 그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은 성격에 따라 다른데, 모든 유채색은 무채색 바탕에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무채색을 이렇게 많이 썼을 때 망칠 일이 거의 없다 이겁니다. 명도만 조정을 해주면 돼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페인트는 그렇잖아요. 이제 칠에 대한 종류가 이렇게 있고, 그 밖에 다른 건 뭡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칠하는 이제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붓으로 칠하는 경우 있고, 우리 화가들은 또 뭡니까? 이게 나이프를 쓰죠, 나이프. 얇은 그 철판, 그죠? 말 그대로 나이프처럼 생긴 그걸로 뭡니까? 어, 그러니까 유화 그릴 때 나이프를 찍어서 이렇게 물감의 질감을 또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붓도 있고, 로라도 있고, 로라도 또 그 털에 따라서 짧은 털, 뭐 수성용, 그 다음에 로라 자체에다가 막 타이어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로라 표면에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막 바르면은 타이어 자국 나듯이 그 로라의 그런 질감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텐실 기법이라 그래서 막 이렇게 찍어서 바르는 것도 있습니다. 찍어서 바르는 거. 예. 그러니까 뭐 종이를 구겨서 칠을 찍어가지고 바르면 종이 그 구긴 자국이 나는 거예요. 스펀지면 스펀지 자국이 나고. 예. 그렇게 칠하는 방법도 있고, 스프레이도 많이 쓰는 거죠. 스프레이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착 도장 이런 게 있습니다. 정전기 도장.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많이 쓰는데 이 7통이 있으면 그 7통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그 다음에 칠하려는 자동차 같은 거 프레임 같은 거 자동차 그 칠하려는 그 대상이 들어오면은 걔는 플러스를 연결해놔요. 그럼 플러스에 마이너스 가서 달라붙습니다. 칠이. 이제 정전 도장이라 그러는데 그런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체 도장이라는 거 있습니다. 분체 도장. 그것도 정전을 띄워가지고 분체가 뭐냐면은 아주 가느다란 밀가루 같은 그런 칠의 원료, 주로 뭐 멜라민 도장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칠이 액체로 돼 있지 않고 분말로 돼 있어요. 그러면 칠하려는 거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여기 전기를 띄우면은 여기 플러스 뭐 칠은 마이너스면 그 가루를 품어요. 그러면 가루가 와서 다 달라붙습니다. 곱게. 곱게 달라붙은 가루 이렇게 쓱한 거예요. 먼지 닦이듯이 닦이죠. 예. 근데 정전기 분체 도장은 뭐냐면 여기에 그렇게 분체를 입혔잖아요. 그럼 이거를 뜨거운 데다 집어넣고 가열을 해요. 이제 소성 도장인데. 그러면 이 가루가 어떻게 돼요? 플라스틱 성분의 가루인데 이게 녹아가지고 여기 딱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이 칠은 도막이 굉장히 강하고, 예, 굉장히 강하고 내구성도 좋고, 정전기 분체 도장, 소부 도장이라고 그러는데 불에다 그래서 구워요. 정전기 분체 소부 도장.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데서나 칠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장에 가야죠. 그럼 자동차 보수할 때 쓰는 거는 뭐 소부 도장이냐? 그건 소부 도장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온도를 높여서 거기다가 맞아 라카를 말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부 도장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도료를 한다면 붓칠, 로라 사용하는 것 또는 스텐실로 이렇게 찍는 거 이런 정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 칠에 대한 그 종류 알아두시고 선택을 할 때 이제 페인트 가게 가면은 뭐 다 준비돼 있어요. 칠마다 고유 자기네 이제 메이커별로 이제 수성칠도 뭐 요새 뭐예요? 사마 같으면 아이세상 뭐 또 다 이렇게 메이커마다 이름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 적절한 거 해서 또 칠을 선택할 때 그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칠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런 정도의 칠의 분류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고 칠을 선택할 때 어떤 걸로 선택을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상식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자동차 흠집 나서 칠하러 갔을 때 바카스병 하나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칠하시는 분한테 요 같은 칠 조금만 담아주세요. 그래서 보관했다가 어디 이렇게 자동차 콕 찍히면은 면봉 같은 걸로 찍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달라 그러면 그 정도 줍니다. 바카스병 한 10,000병 정도 줘요. 오늘은 페인트에 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